다 매셨습니까? 네. 네. 저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모실 김동인 가이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고생하셨죠? 네.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은 훨씬 복잡합니다. 네,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오후에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좋게 설명하면은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는 나라, 또 나쁘게 생각하면은 너무 전통을 중요시하니까 복잡한 이제 관례들을 못 없애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가 우리나라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에 끝날 거를 일본에서는 세네 번, 다섯, 여섯 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직까지도 팩스를 사용하는 나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발전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서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꼽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거의 배운 기술을 일본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켰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도자기 같은 거 있죠. 도자기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로 밥을 먹을 때 일본에서는 나무 그릇으로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도자기를 갖고 싶은 나라. 그래서 임진왜란 아시죠? 그때는 사실상 도자기 전쟁입니다. 도자기를 뺏고 우리나라 그 도공들을 잡아오기 위한 전쟁. 그렇죠. 보물들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공들이 김해 지역, 경남 지역에서 많이 끌려왔거든요. 그분들의 새들, 3세, 4세들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도자기 굽고 있습니다. 아리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쪽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도자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도자기 지역이 없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그런 전통을 유지를 할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런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 분들이 선진문물 보러 갔습니다. 선진문물.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옛날 거 보러 가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1000년, 2000년 된 신사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데가 잘 없는 거예요. 일본은 모던을 잘했고, 우리나라는 딱 갈아엎어 버렸죠, 나라를.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본은 그런 거를 이제 잘 유지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후쿠오카도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대 관광지죠. 북해도 있고. 아무튼 지금 가시는 관광지는 다자이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쪽에 있는 신사입니다. 천만궁이라고 하는 신사고, 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사는 일본 천황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동하실 거고, 일단 신사부터 가셔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종교는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신도.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가 있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가 있죠.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분포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을까요? 나쁜 거예요. 원래 오래된 역사가 있는 나라든지 큰 나라들은 나라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들은 거의 다 천주교를 믿고 있죠. 그리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단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종교가 없으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면은 흩어지겠죠, 의견들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아예 종교까지 핍박받으면서 없어져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3등분 체제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본 신도라고 하는 종교 자체는 우리나라의 제사 모시는 그런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 90%가 신도를 믿고 있고요. 집에서 제사를 모신다거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데가 그
신도의 참배장 신사라고 하는 곳이고, 다자이유 지역은 관광지로서 개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신사까지 올라가는 길을 오모테산도라고 하는데, 그 양쪽 편에 디저트라든지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그리고 전통적인 찻집 이런 것들이 줄지어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옛날 길도 도로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만든 일본식 길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보시면은 한국이랑 다른 그런 이국적인 맛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 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국적인 맛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만궁이라는 신사는 미치자네라고 하는 사람,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신사입니다. 조상신이라고 했죠. 미치자네를 위한 신사고요. 미치자네는 일본에서는 공부의 신입니다. 공부, 학문의 신. 그래서 신학기가 되면은 부모님들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오는 곳이 다자이유 천만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좀 이슈가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영의정급, 우의정, 좌의정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방을 당해가지고 잘렸어요. 교토에서 잘려서 끝까지 이제 온 거예요. 쫓겨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교토에 역경이 열고 그리고 천황이 갑자기 죽고 그 다음 천황도 죽고 저주를 내린 듯이. 그래서 미치자네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미치자네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괴롭히느냐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치자네를 기리는 신사를 지어라, 천황 명령으로 지은 게 여기 천만궁이고, 천황 명이기 때문에 천만궁이라고, 신사라고 안 하고 천만궁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도라고 하는 종교는 일본 신이잖아요. 일본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참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데인지, 그리고 좀 잘 꾸며놨어요. 예쁜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큰 나무도 있습니다. 수령 1000년, 2000년 된 나무도 있거든요. 그런 거 구경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에 찹쌀모찌를 팔아요. 그 지역 특산물입니다. 한 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 개 드시면서 산책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돼요. 사진만 좀 찍으시고. 그 떡은 미치자네가 요 쫓겨왔잖아요. 창살에 갇혀가지고 쫓겨왔습니다. 소가 이제 끌고 왔거든요. 소가 끌고 가는데 미치자네가 이제 교토일 때부터 굶었어요.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찹쌀모찌를 한 개 건네준 게 그게 유래가 되어서 요 지역 특산물이 이제 찹쌀모찌. 찹쌀떡을 틀에다가 넣고 구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안에 앙코가 들어있고 그런 거 한번 먹을만 하니까 드셔보시고, 중간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굳이 사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목조 건축가의 작품이에요. 강목을 해가지고 엄청 특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가시면은 드실 수 있겠다. 아침에 가시면은 줄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메뉴는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라떼 아니면 소이 라떼. 왜냐면은 요 콩으로 만든 그 두유죠, 두유, 소이. 두유가 맛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그 소이 라떼가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덥네요. 덥죠, 여러분? 근데 이 기사님은 춥대요, 오늘. 네. 이번 투어는 여러분만 모시고 제가 투어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중간에 들리려면 들릴 수도 있고 변경도 가능하고 하니까. 일본에 차선이 반대죠. 제일 먼저. 네. 왜 반대인지 아시는 분? 좌측 통행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마다 이제 자동차를 만든 나라들, 유럽권 나라들, 제일 먼저 신문물을 시작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의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거를 가져왔느냐? 영국 문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다 착측을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인도도 반대죠. 일본도 반대입니다. 영국한테 문물을 받아서 안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을 쓰고 있고요.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 오면은 렌트카 빌려가지고 주로 놀거든요. 그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전하면은 바로 적응이 됩니다. 쉽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운전을 좀 험하게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운전이 되게 편하고 내비도 우리나라 말로 나오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자유로 와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편하게 가시겠죠. 일본 차가 보시면은 선텐도 약해요. 그렇죠. 사람이 다 보이죠. 선텐 하는 데 있어서 벌금이 비싸요. 규정이 엄격하고 벌금이 걸리면 400만 원인가 됩니다. 벌점도 높고. 그 이유가 차가 이제 범죄 이제 수단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엄격하게 이 선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는 하는데 일본보다는 조금 넓게 하고 있죠. 범죄율이 높나요? 범죄율은 높지 않습니다. 섬나라 특성입니다. 섬나라는 범죄율이 낮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특수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는 범죄율일수록 더 낮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면은 섬이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섬나라의 특징은 준법 정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섬이잖아요. 북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준법 정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안이 좋으니까 좀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가볍게 올 수도 있고. 지금 후쿠오카 외곽으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외곽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 생각입니다. 시내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멘션, 너무 규모의 건물들이 있긴 있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땅덩어리가 좁은 것 같지만은 넓습니다. 우리나라 3배 크기입니다. 3배 크기고 인구는 2배 정도 되거든요. 1억이 좀 넘는데 땅이 3배니까 우리나라보다는 1인당 제공받는 땅이 넓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으로 가면은 단독주택에 사용이 많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도시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시라든지 후쿠오카에서 태어나도 도쿄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곽 도시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젊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연세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오늘 시골 마을에 온천 숙박하시잖아요. 거기는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서빙을 해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이불도 펴주시고 그러십니다. 일본은 인구의 한 50%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도밖에